네, 취업 스타일 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예라고의 김주리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에 냉방병 걱정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아침마다 좀 몸이 무겁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어컨 피해 다니느라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요. 냉방병이 오히려 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마 우리 더위도 프로 무섭지만. 이제 왔다 가시면 아마 분위기 업 되실 거예요. 네. 예, 생활도 업, 알겠습니다. 기분도 업.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 업되는 오늘 주제 한번 네, 알아봐야 오늘 될 텐데요. 주제는 뭐예요? 네, 뭘까요? 오늘은 외적인 이미지라기보다는 내적인 스타일 업하는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전화 매너인데요. 전화 매너요? 네, 여러분들은 두 분은 몇 통 정도의 전화를 하루에 거는 편이세요? 하루에 전화 한 10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10통. 저는 네. 오히려 거는 거. 거는 거. 요즘은 전화보다는 문자를 문자 굉장히 메시지. 많이 써서 네. 10통까지는 아니고 저는 한 5통? 5통 네. 정도. 좀 방송 시간이 많으시니까 아마 이제 전화기를 이렇게 꺼놓는 시간이나 조용하게 만들어 놓는 시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네.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전화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취업을 하기 전에는 주로 뭐 친구나 가족이나 뭐 편한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기 때문에 전화라는 시간이 굉장히 편안한 시간이었다면 네. 이제 사회에 나와서 하는 전화들은 굉장히 일적인 부분 그리고 좀 매너를 갖춰야 되는 부분 이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피하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사실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지를 업시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히 전화를 걸 때의 매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 때 매너. 전화 걸 때 매너. 네. 그러니까 전화라는 걸 두고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잖아요. 걸 때, 받을 때. 네.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받을 때보다는 걸 때가 좀 예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네. 용건이 있어서 내가 거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죠. 예. 어떤 준비 단계가 필요할 텐데 네. 어떻게 할까요? 마음의 준비부터 할까요? 네, 마음의 네. 준비 필요해요. 아, 그래요? 제가 처음에 직장 들어가서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요. 거래처에 되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를 하려고 준비했었던 메모지를 보면 정말 꽉 채워가지고 무엇인가를 적었던 기억이 나요. 뭘 적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랬더니 마음이 좀 아.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적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는지를 적어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과 특히나 직함. 제가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용건을 빠짐없이 적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다 왜냐- 준비를 네. 철저히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했던 실수가 뭐냐면요. 처음에 전화를 했는데 생각나는 용건들을 막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나중에 생각하고 나니까 이게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또 전화를 거니까 상대방이 살짝 귀찮은 듯한 그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용건을 정말 빼곡하게 적어서 체크를 하면서 통화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용건을 좀 생각이 안 나서 네. 전화 거는 도중에 그리고요. 네. 이러면 이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맞아. 전화했는데 왜 전화했는지 몰라서 까먹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전화하다가 저기 그래요, 쉬세요. 하고 다시 갑자기 끊어서. 멍해지는 거. 네, 그런 경우 있어요. 요즘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는데 성함은 파악을 했는데 김주리 하면서 이제 머뭇거리는 경우가 그 있어요. 책이 생각이 안 날 때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팀장님인지 과장님인지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네. 김주리 씨? 네, 이렇게 해서 그게 실례, 그것도 실례죠. 근데 잘못 실례죠. 말하면 정말 실례일 것 네, 같아요. 실례일 수 있어요. 특히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을 경우에 실례일 수 전 있습니다. 다행히 저보다 어렸는데 그래도 네. 그래도 좀 기왕이면 이렇게 호칭을 해주는 게 좋은데. 예. 네, 저는 그래서 많이 쓰는 호칭이요. 선생님. 선생님. 네, 또는 모를 그냥 텐데. 님. 네, 또는 그냥 님. 네. 이라고 붙이시면 응급처치는 될 수 있죠. 근데 모를 때는 정확한- 그게 낫겠네요. 네, 씨보다는 님이 낫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세요. 네. 계속 이렇게 받을 통화죠. 때까지 하는 건 어때요?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특히나 휴대폰일 경우에요. 네. 계속 뭔가 띠띠 이런 게 들어와요. 보면 계속 똑같은 분이 제가 받을 때까지 전화를 가끔 싫을 하시는 때가 거예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왜 우리
부재중 수신 전화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받는 사람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셨는데 누군가가 통화 중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시면요. 이제 좀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시고요. 한 3분, 5분 정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통화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러한 일로 통화를 요청드립니다 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 아마 전화를 하시겠죠. 끝나시고 난 다음에.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이렇게 자기가 통화하고 있다가 누가 걸어서 이렇게 찍혀 있으면은 네. 그 사람도 빨리 해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또 빨리 안 해주는 것도 저는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무시하는 듯한 예.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혹시라도 통화 중에 네. 이제 뭐 제가 이제 홍선혜 씨가 찍혔어요. 그러면 저는 바로 전화해줘요. 그런 전화했었지. 거 정말 철저하시죠. 전화했었지. 네. 오빠가 바빴어. 그렇게 해줍니다. 좋아요, 예. 좋아요. 좋은데, 자, 전화를 또 걸게 되면 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소개부터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네. 홍선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쪽에서 반응이 여보세요? 이렇게 네. 나오면 갑자기 제 이름을 얘기하기가 조금, 뭐랄까요, 쑥스러운 네, 그런 네, 상황이 좀 타이밍. 있어요. 맞아요. 타이밍이 좀 안 타이밍 잡기가 좀 좋아지죠. 난감한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상대방이 응답을 하게 되면요. 이제 저도 모르게, 여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여보세요라는 말이 전화에서는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지만, 이제 비즈니스에서 하는 전화는 조금 더 세련되고 정중한 느낌을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보세요라는 말보다는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상대방이 여보세요라고 전화를 하거나 또는 이제 제가 또 여보세요라고 전화를 받을 수 있을 타이밍에 좀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전화를 걸시면 상대방이 응답을 하시면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을 하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리 강사입니다. 홍선혜 MC님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뭐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전화를 건 상대방이 그 사람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여보세요라는 단어를 좀 이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여보세요라는 말을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자랐잖아요. 맞아요. 너무 당연히. 네, 전화 놀이하면서 여보세요라는 말을 했는데 뜻을 생각해 보면요, 이 여보세요는 여봐요. 라는 말의 좀 높임말. 여기 봐요? 네, 여봐요. 여봐요. 여기 보세요라는 이제 높임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보에서 여는 여기의 여고요. 보는 보다의 봅니다. 여기 좀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서 여보라는 호칭을 쓰잖아요. 그 말도 유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란 얘기인데 사실은 그 유래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요. 전화에서는 얼굴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보세요라는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 전화가 도입이 됐을 때요. 이제 전화에서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할 말이 마땅히 없는 그래서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안 맞네, 이게. 여보세요라는 말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굳어진 말이 여보세요인데 사실은 전화에서 쓰기에서는 엄격히 얘기하면 적합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안 전화니. 보이는데. 그래서 네. 여봐요. 여보세요. 좀 이상한데?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어떤 분이 아주 인상적인 전화 응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전화해서 여보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그쪽에서 처음에 제가 여보세요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누굽니다라고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거 괜찮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울려서 제가 받으면 안녕하세요, 김주리입니다라고 누군지 몰라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바로 자기소개를 또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게 메아리 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전화할 때 여보세요라고 하면 상대방도 여보세요? 반사적으로 네. 나도 모르게 여보세요 하고 해보세요, 저한테.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네. 식으로. 되네요.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뭐 누굽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요즘에 자주 쓰고 있고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요게 네. 있어요.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저 주변에 이제 너무 예의가 바른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래요? 전화가 오면요. 그냥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유, 여보세요. 예.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거 안 보이는데 꼭 굳이 그렇게 해도 되나요? 있어요. 근데 이런 예, 그리고 분들. 그런 것도 반대로 되게 어려운 분인데 누워가지고
뭐 자세는 이런데 목소리 야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이런 목소리 연기를 아니 굳이 이렇게 몸까지 안 보이는데 할 필요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상대방을 얼마나 어떠한 위치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리액션이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근데 저는 나쁘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 얼굴이나 아니면 몸 동작이요 목소리에 그대로 표현이 돼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웃는 얼굴로 화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것도 맞아요. 이 태도의 문제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제 다 그냥 받는 편인데 전화 여보세요 이렇게 받는 편인데 우리 이 PD님한테 전화 올 때만 이 PD님 예 갑가 그래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PD님 예 진짜요? 정말 이렇게 진짜 그러세요? 안 보일 때도 그래요 저는 진짜로 네, 그러신답니다. 알아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아주셨으면 예. 자, 이렇게 다양한 전화 매너가 있는데 또 조심해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상대방이 통화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는 매너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맞아요. 들면 이제 전화가 가능하신가요? 라고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가능해요 라면 준비한 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네 하고 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끊는데 이제 그때 좀 이렇게 더 컴팩트한 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럼 몇 시쯤 편안하신가요? 라는 것을 짧게라도 시간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전화 통화가 이게 안 보여서 오해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더 말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알겠습니다 이러면은 저도 더 얘기하려다 그럴 때 있죠. 가끔씩 알겠습니다 끊어버려 같이 끊게 맞아요, 되는 맞아요. 더 할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에 좀 배고 습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네,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언제 가능하세요? 네.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군요. 전화 매너 중요합니다. 네, 예. 전화로 또 요즘 비즈니스 하는 경우 참 많아졌는데 이런 경우는 좀 편안한 전화 통화보다는 좀 힘들잖아요. 예의를 많이 갖춰야 되는데 어떤 것들 주의를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했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수량, 시간, 장소, 날짜 이런 것들에서 참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량, 시간, 날짜, 장소 이런 것들을 안내하시거나 받으실 때는요. 반드시 서로 간의 메모를 통해서 그리고 한번 복창을 하는 단계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를 하실 때는요. 상대방이 메모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없는 상황인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메모 가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특히나 요즘에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동하면서 통화를 많이 운전 하시는데요. 중인데 받아 적으라고 그러면. 받아 적으라고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하시고요. 짧은 내용은 SMS로 간단하게 넣어 드릴게요라고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긴 내용 같은 경우에 또 장문의 문자 메시지는 또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까 이메일로 보내시되 이메일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이런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훨씬 좋겠죠. 너무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동하다가 갑자기 섭외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언제 행사 가능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뭐 대충 날짜만 뭐 가능합니다라고 하고 금방 까먹어가지고 잘 잊어버려가지고 그 행사 때 막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쯤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몰랐던 거지 나는. 예? 무슨 말씀이시죠? 오늘 행사잖아요. 근데 마침 놀고 있어가지고 막 달려가 헐레벌떡 그래서 넌 저기 있었는데 메모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버릇은 뭐면은 문자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동 중이니까 그러면 그래도 확인해놓고 집에 가서 한가할 때 적어놓죠. 예. 이런 경우에 재권 씨가 문자로 남겨주세요 먼저 부탁을 드려도 되겠지만 네. 상대방이 먼저 문자로 드릴게요. 다시 한번 더 이러면 남겨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그러면 예절이 될 것 같아요. 서로 간에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군요. 메모하는 습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래서 준비하고 정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화 받는 거는 예절 네. 동시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떤 점들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화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먼저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그리고 두 번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서로 간에 이 전화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동하지 않아도 굳이 이동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렇죠. 그 도구의 의미가 더 강하고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 제가 이따 한번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네, 어떻게 받으시나 볼게요. 예. 네. 잘 하나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 스타일업 오늘은 전화 매너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라고의 김주리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